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자, 물리학 2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관성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력.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예를 많이 좀 들죠.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자, 버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을 우리가 이제 앞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버스가 앞쪽 방향으로 갑자기 빠르게 갑니다. 자, 우리는 이걸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버스가 앞쪽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반대 방향으로, 바로 가속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몸이 쏠리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 때는 여러분 손잡이를 꼭 잘 잡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반대 방향으로 넘어지든 몸이 쏠리든 하는 이때 이 힘을 보고 우리는 바로 무슨 힘이라고 한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관성력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관성력은 누가 느끼는 힘입니까? 바로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이 느끼는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관성력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이 버스가 앞으로 간다 한들 뒤로 간다 한들 넘어지거나 쏠리는 현상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그 힘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관성력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성력을 이제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힘이 있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힘을 우리는 F는 이제 M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관성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기 때문에 F고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A라고 써질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방향이 어떻습니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방향 반대의 의미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나를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관성력을 다음과 같이 한 3가지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버스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버스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버스를 한 번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버스가 있습니다. 자,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가속도 A로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자, 공은 어떻게 됩니까? 공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공이 쏠리는 이유를 이제 안에 있는 승객이 본다면 바로 무엇 때문이다? 뒤로 쏠리는 이유를 바로 뒤쪽 방향으로 무엇이 작용했기 때문에? 관성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쏠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공에는 질량이 M이라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자, 무엇이 작용할 수 있겠죠? 중력이 작용할 수가 있겠죠. 중력은 mg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실이 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이 공을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실이 당기는 힘을 이렇게 T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버스 안에 있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이때 이 3개의 힘이 모여서 추가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추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세 힘이 모여서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식같이 한번 적어 본다면은, 자, 바로 실이 당기는 힘 T와 그 다음에 이제 관성력과 그 다음에 중력 mg가 만나서 어떻게 된다? 바로 합력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밖에 있는 사람이 본 여러분 버스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버스는 앞쪽 방향으로 가속도 A에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밖에 있는 사람이 본 버스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공은 뒤쪽으로 쏠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관성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 나머지 힘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실이 잡아당기는 힘, 실이 잡아당기는 힘, T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공의 질량은 m이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중력 mg가 작용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이때 이 두 힘이 작용하는 것만 밖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두 힘을 더하는 두 힘의 합력이 되겠죠. 이렇게 띠띠띠 점을 이어서 평형사변형법으로 만드는 이때의 두 힘을 더한 이때의 이 화살표가 바로 이 A와 같은 바로 M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A와 같은 A로 이때의 힘과 같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로 이 A가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역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실에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중력이 만나서 어떻게 된다? 바로 MA라는 A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성력을 느낄 수 없다 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바로 엘리베이터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이제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번엔 위쪽으로 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A라는 가속도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의 질량을 m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은 관성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이 사람의 m에 해당되는 중력 mg, 이 mg만을 그냥 그대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관성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아래 방향으로 중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래 방향, 반대 방향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여러분 MA라는 관성력을 추가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힘은 바로 이 사람의 무게에 해당되는 mg와 자, 그 다음에 관성력에 해당되는 MA를 느끼게 되어서 만약에 이 사람의 발밑에 체중계를 설치해 놓는다면은 가만히 있는 경우에 비해서 아마 무게는 몸무게에 해당되겠죠. 몸무게는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아래 방향으로 가속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무게에 해당되는 mg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MA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게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 MA가 되어서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는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경우 우리 몸에 약간 붕 뜨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게 바로 관성력 때문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로 원운동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원운동은 어떤 거죠? 바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걸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태양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원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인 바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원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 우리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구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심력이 있어야지만 바로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중력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운동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커브길이 있습니다. 커브길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원의 일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커브길에 여러분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버스가 커브길 이렇게 뺑 돌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버스 안에 있는 승객은 커브의 바깥쪽으로 몸이 쏠리게 되는 현상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쏠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자,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 방향으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로 구심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심력, 이 힘과 무슨 방향으로? 바로 반대 방향으로, 이 힘과 반대 방향으로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로 관성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성력에 의해서 안에 있는 승객의 몸은 밖으로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심력의 관성력은 여러분 특별한 용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구심력의 관성력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원심력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시간에 뭐 원심 분리기 할 때 그 원심력 있잖아요. 이 원심력은 바로 구심력에 해당되는 관성력, 구심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원심력도 관성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만, 엘리베이터 안 버스 안에 있는 사람만 이런 식으로 느끼는 그 힘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관성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관성력은요 뒤에서 배울 여러분 일반 상대성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리해뒀으면 좋겠고요. 자, 가속 운동하는 경우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관성력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버스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원운동에 적용을 한번 시켜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역시 이해하면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응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